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오디오 클립 댓글로 시작합니다. EEL님께서 병원에 다녀오셨군요. 제목 보고 헉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간 스트레스가 심했던 모양이네요. 약 부작용이 있으셨다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꼭 히미스타님께 맞는 약을 만나서 컨디션이 더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래도 힘내서 녹음해주신 히미스타님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정신과 약 부작용 때문에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진짜로 뭐 별거 없는 일주일을 보냈어요. 거의 누워 있었거든요. 제가 정신 상태가 안 좋아지면 라면을 먹거나 배달 음식을 자주 시키게 된다는 얘기를 종종 했었는데 이번 주가 딱 그랬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이번 주 내내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으면서 지냈던 것 같고요. 뭐 한 끼만 먹고 안 먹었다는 아닌데 밥을 먹으려고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원래 먹는 양만큼 밥을 차렸는데 그거를 한 번에 다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 먹을 분량을 하루에 3번, 4번 나눠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디 안 나가고 집에만 있다는 얘기를 들은 친구가 집 근처까지 와가지고 먹을 걸 주고 갔어요. 사실 그날은 원래 일주일 만에 정신과에 다시 가는 날이었는데 그날 비도 엄청 많이 왔고요. 제가 비 오면 녹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몸이 좀 늘어진다 싶더니 비가 좀 그 국지성호우라고 하나요? 스콜? 그것처럼 엄청 심하게 왔다가 그쳤다가를 반복하더라고요. 그렇게 비가 오는데에도 친구가 저 밥 안 먹고 있을 것 같다고 딱 제가 좋아할 만한 빵이랑 떡이랑 국물이랑 음료까지 바리바리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걱정시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어쨌든 그날은 그렇게 누워서 보내고 다음 날 그 일주일에 한 번 가는 토요일 상담 가는 날이었는데 겨우 이제 몸을 일으켜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상담하러 갔는데 이상하게 너무 고요한 거야. 그래서 보통은 제가 상담실 문을 똑똑하면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하고 맞이를 해주시는데 그날은 똑똑하고 문을 열었더니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어디쯤이세요 하고 문자를 보내놓고 일단 좀 기다렸어. 근데 회신이 안 오길래 좀 기다리다가 저도 이제 상태가 되게 안 좋으니까 그 상담하러 갔던 날도 약간 좀 그 속이 울렁거리는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건물에서 혼자 마냥 기다리고 있기가 좀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문자를 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가겠다 하고 다시 지하철을 타러 왔는데 선생님이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선생님도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평소 같으면 나도 웃으면서 괜찮아요 라고 했을 텐데 내가 그날 외출하기까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하필 오늘이야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씻고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나가기까지가 진짜 오래 걸렸는데 하필 또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저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냥 다음에 상담하자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일단 외출을 한 김에 어제 못 간 병원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일찍 문 닫는데 오히려 잘 됐다. 지금 가면 시간이 조금 여유로울 것 같다.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이제 접수하고 기다리는데 12시에 들어가서 2시에 나왔어요. 그렇다고 초진 때처럼 엄청난 검사를 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 반이 넘었어요. 제가 뭐 접수 순서를 뭐 다 외우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뭐라고 말은 못했는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다 나보다 먼저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그냥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또 물어보기에는 또 기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병원에서 TVN 방송을 틀어놔가지고 지구오락실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좋아하니까 지구오락실도 보고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니까 영자 언니랑 박세리님 나오시는 남겨서 뭐하게에 은희 언니가 나오길래 그것도 이제 다 봤어요. 그래서 방송 2개를 다 본 거야. 얼마나 오래 있었게. 그래가지고 일단 쌤한테 부작용 얘기를 해가지고 약 구성도 조금 바꾸고
그리고 원래 자기 전에 먹는 약이었는데 바꾼 약은 아침에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이게 무기력에 도움이 되는 약이라서 아침에 먹어야 이게 활동할 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이실직고를 하자면 너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너무 또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그 아침 약을 먹어야 되는 첫날 무려 오후 3시에 그 약을 먹었습니다. 사실 한 2시까지 누워있으면서 그냥 하루 제낄까? 오늘 약 먹지 말까? 라는 고민을 또 했어요. 근데 내 성향상 분명히 오늘 하루 제끼면 내일 또 제낄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이번에 병원 가면서 스스로 다짐을 했던 게 약이 조금 안 맞아도 차라리 약을 바꾸면 바꿨지 내 마음대로 약을 빼먹지 말자 였는데 아침에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 근데 저 원래 아침형 인간이어가지고 일찍 일어나야 되면 잘 일어나거든요. 물론 지금 백수 상태여서 새벽에 자고 오후에 늦게 일어나고 이게 습관이 되기는 했지만 일어나야 되면 일어나. 잠이 덜 깬 상태로 돌아다니긴 하지만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날은 제가 오죽하면 트위터에다가 좀 트위터에 도움을 받아보고자 아침 약을 지금이라도 먹을까요 말까요 라고 투표를 올렸다니까. 근데 제가 1시간만 투표를 붙였거든요. 빨리 결정을 하려고. 근데 먹으라는 의견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은 아니지만 오후 3시에 아침약을 먹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짐송님의 개간 홀로 온라인 북토크가 있어가지고 또 너무 꾸질꾸질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줌 화상 통화를 할 때 얼굴을 가리는 체질은 아니거든요. 저는 무조건 얼굴을 좀 보여줘야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또 온라인 북토크를 이렇게 참가를 하려면 또 기본적인 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밥도 먹고 샤워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화면을 켜고 짐송님과 또 필진분들 얘기를 재미있게 듣다가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 해라 라고 하길래 사실 저의 원래 성향 같았으면 제가 예전에도 말을 했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아무도 손을 안 들면 제가 먼저 손 들고 물꼬를 트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아무 말이나 한번 던져놓으면 그 뒤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 말 대잔치를 담당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 미루다가 개간 홀로를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제가 손을 먼저 들기가 좀 애매한 타임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을 들기 좀 애매한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혹시 내용 관련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마이크를 켜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니까 짐송님이 이제 저한테 말을 해보라 해가지고 이번 개간 홀로 18호 리워드였던 수세미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혹시 이거 사용해 보셨냐? 저는 이게 수세미 같은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아직 사용을 못 해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참가자분께서 희미님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라고 또 말을 해주셔가지고 쓸데없는 질문이 아닌 것이 되었다. 너무 다행이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라우더 북스에서 나온 한국의 남자가 너무 많아서 라는 책을 샀는데 이 책에 짐송님이 추천사를 써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도 잠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북토크에서만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또 흥미롭게 들으면서 다 같이 분노를 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한 2시간 반 정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 그나마 그렇게 개간 홀로 북토크를 하면서 기운을 조금 끌어올린 것 같아요. 이번 주 얘기는 정말 이것이 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방송을 뚝 끊기가 조금 양심이 아파가지고 뭐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면서도 트위터는 참 열심히 하잖아요. 정말 트위터는 죽기 전까지 할 거야. 그래가지고 최근에 트위터에서 본 흥미로운 테스트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미 테스트를 해봤어요. 결과는 알고 있어. 근데 저는 늘 항상 언제나 그렇듯이 결과보다 각 문항마다 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서울국제도서전이 이래저래 말이 많았는데요. 저는 직접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누가 올려주는 후기 같은 것들만 봤거든요. 그 중에 민음사 부스의 컨셉이 상상독서단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서 상상 독서단 테스트를 재미있게 했었는데 그게 민음사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민음사 유튜브에 하말넘만 서솔 강민지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것도 되게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래서 상상 독서단 테스트를 할 겁니다. 나에게 맞는 독서단은? 자, 시작하기. 요즘 내 독서 루틴은 이동 중 짜투리 시간에 한쪽씩 시간을 정해두고 꾸준히 읽는다. 읽지 않고 사기만 한다. 몰아서 읽는다. 요즘은 거의 안 읽는다. 저는 읽지 않고 사기만 한다. 제가 정말 이 얘기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비혼세였는지 밀림의 왕이었는지 새해 목표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벌써 한 2, 3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목표는 똑같습니다. 책을 샀으면 읽자.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전에도 한국의 남자가 너무 많아서 라는 책을 샀다고 했잖아요. 게다가 개간홀로도 아직 안 읽고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펀딩해 놓은 다른 책들도 있고 하여튼 최근에 책을 미친 듯이 제 기준에서 제가 책을 한 달에 한 권 살까 말까 하는데 최근에는 진짜 내가 생각해도 좀 미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책을 좀 많이 사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읽지 않고 사기만 한다. 자, 요즘 내가 책을 읽는 이유는 그냥 재밌으니까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위해서 책에서 위로받고 싶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대화를 하고 싶어서 저는 그냥 재밌으니까 어려운 책 읽지 않습니다. 자, 서점에 도착한 나 책을 고른다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책, 표지나 디자인이 내 스타일인 책, 마음속으로 찜해둔 책, 평소 알아보고 싶었던 분야의 책, 좋아하는 작가나 시리즈의 책, 저는 무조건 좋아하는 작가나 시리즈의 책. 근데 이거 말고 정말 좋아하는 작가를 배제하고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책을 고른다면 표지나 디자인이 내 스타일인 책, 좀 알록달록한 걸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 질문에서는 좋아하는 작가나 시리즈의 책, 사실 한국의 남자가 너무 많아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좋아하는 미역의 효능 작가님과 들깨이빨 작가님이 참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없는 알라딘 아이디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요거를 샀습니다. 좋아하는 작가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시리즈라고 하면은 지역의 사생활 99가 있겠죠. 삐약삐약 출판사에서 나오는 거는 무조건 삽니다. 삐약삐약 출판사가 이번에 대운동회라는 책 시리즈로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 그걸로 선정이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엄청 저도 축하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또 이 좋아하는 작가나 시리즈를 얘기를 하니까 또 할 말이 많네요. 평소 책을 읽을 때 나는 한 권씩 집중해서 읽는다. 여러 권을 동시에 읽는다. 틈틈이 한쪽씩 읽는다. 필요한 부분 위주로 골라 읽는다. 이미 산 책이 많아서 따라가기 바쁘다. 사실 이거 제가 처음 테스트했을 때 이미 산 책이 많아서 따라가기 바쁘다를 눌렀던 것 같은데 여러 권을 동시에 읽는다가 이게 병렬 독서인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책을 무더기로 사놓고 그거를 또 여러 권을 쌓아놓고 한쪽씩 읽는 편인데 이 모든 게 다 약간 조금씩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여러 권을 동시에 읽는다를 찍을 것인가 이미 산 책이 많아서 따라가기 바쁘다를 할 것인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미 산 책이 많아서 따라가기 바쁘다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 바쁘다라고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놓고 바쁘게 따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권을 동시에 읽는다 로 한번 가볼까요? 네, 선택을 바꿨습니다. 다음에 마음에 드는 문장을 발견했을 때 나는 밑줄을 긋거나 책에 표시해둔다. 벅차하며 사진을 찍어둔다. 독서 노트에 따로 기록해둔다. 좋다고 생각하며 그냥 넘긴다. 사실 제가 사는 책은 절대 뭐 되팔거나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좋은 문구가 있으면 줄을 그어요. 형광펜으로 줄을 긋거든요. 근데 줄을 긋기 전에 벅차하며 사진을 찍어둔다가 먼저인 것 같아요. 일단 트위터에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밑줄을 긋고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 트위터에 먼저 올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벅차하며 사진을 찍어둔다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인기 북튜버가 추천한 책. 믿고 일단 구매한다. 내게 당장 필요한 책인지 생각한다. 표지까지 예쁘면 더 좋아. 내 취향이 아니면 사지 않는다. 저 이거 굉장히 확고한데 저는 누가 추천한다고 해서 사지 않습니다. 제가 필요해야 사고요. 제가 좋아해야 삽니다. 그래서 내 취향이 아니면 사지 않는다. 코스모스 같은 벽돌책을 보면 드는 생각은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다. 요약본이나 서평을 먼저 찾아본다. 유명한 책이니 일단 산다. 내가 읽을 책은 아니다. 예, 제가 읽을 책은 아닙니다. 새 책을 샀는데 읽을 여유가 없다면 일단 책장에 소중히 보관해둔다.
혹시 모르니 가방에 넣고 다닌다. 읽지 않아도 행복하다. 여유는 없지만 10분쯤은 쥐어짜 본다. 새 책을 샀다. 일단 제가 책을 샀다는 것은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산 거기 때문에 읽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근데 아마 여유는 없지만 한 10분쯤 쥐어짜 보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읽지 않아도 행복하다. 새로운 책을 펼칠 때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나 행동은 어떤 문장을 만날지 설렌다. 재밌으면 좋겠다. 빨리 읽고 싶다. 읽고 나면 얼마나 더 똑똑해질까 상상한다. 책에 사용할 책갈피를 준비한다. 낯설지만 읽다 보면 도움이 될 거야. 새로운 책을 펼칠 때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나 행동. 일단 저는 재미로 책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밌으면 좋겠다 이긴 한데 실제로 제가 책을 처음 펼칠 때는 재밌으면 좋겠다. 근데 빨리 읽고 싶다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재밌으면 좋겠다. 자, 어울리는 독서단 찾는 중. 둔둔 뚜루룬 둔둔 뚜루룬. 재미없으면 안 읽는다. 도파민 독서 클럽.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테스트를 했을 때에도 도파민 독서 클럽이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 페이지마다 도파민 팡팡.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미다. 빠르게 전개되고 감정 몰입이 쉬운 책에 손이 가요. 직관적이고 생생한 문장은 무조건 환영이에요. 지루한 건 딱 질색, 몰입감이 있어야 읽는 맛이 나요. 시작이 재미없으면 바로 덮지만 재미만 붙으면 끝까지 쭉 읽어요. 이거 맞습니다. 제가 앞에 한 페이지에서 결정이 납니다. 이야기 흐름이 분명하고 감정선이 또렷한 책이 좋아요. 맞습니다. 복잡한 개념보단 인물 간 긴장감과 생동감이 있는 장면이 재밌어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제가 인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 두세 사람 정도 간의 긴장감, 생동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도파민이 터지는 그 느낌 절대 놓치기 싫어요. 이 도파민 맞습니다. 제가 약간 비욘세님이나 짐송님 책을 읽을 때 책장을 넘길 때마다 꼭 한 페이지에 하나 정도는 도파민이 터지는 그런 단어나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독서단과도 잘 맞아요. 표지 보고 샀단. 비주얼이 주는 첫인상도 중요한 자극 포인트. 당신의 감각적인 선택과 잘 어울려요. 네, 맞습니다. 저도 표지 보고 사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베스트셀러 거부단. 유행보단 강한 끌림에 반응하는 당신, 감각에 충실한 태도가 닮았어요. 저번에 도파민 독서단 나왔을 때 잘 맞는 독서단에 출판계에 빛과 소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나야말로 진짜 출판계의 빛과 소금인데 라고 말을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뭔가 선택을 하나 다른 걸 했더니 다른 독서단이 또 나왔네요. 혹시 이 테스트를 해보시고 표지 보고 샀단이나 베스트셀러 거부단이나 출판계의 빛과 소금이 나오시는 분들은 저와 잘 맞는 분들이십니다. 네, 생각보다 이 테스트가 너무 금방 끝났네요. 그러면 한 개를 더 해볼까요? 요것도 트위터에서 본 건데 제주 사회성과 인센티브 테스트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테스트 결과를 올리셨길래 저도 그냥 한번 해본 건데 제주만 남은 세계에서 소비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기획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뭔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위 직장인 1% 제주도만 남은 이 세계에서 소비로만 연명합니다. 게임 시작. 갓생 상위 1% 직장인. 그날도 누구보다 빨리 출근길에 올랐지만 그만 그 트럭에 치여.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은 제주도만 빼고 세상이 모두 멸망해버린 세계의 한라산 백록담이었다. 약간 이거 그거잖아요. 이 세계 만화 같은 거 보면은 그냥 평범했던 사람이 트럭에 치여가지고 다른 세계, 말 그대로 이 세계로 이렇게 날아가는. 자, 소환 대상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름, 히미스타. 소환을 시작합니다. 소환자여 어서 오세요. 나는 제주도의 수호신 설문대 할망입니다. 유능한 직장인의 모습은 잊으세요. 지금부터는 제가 부여한 소비의 권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거 첫 번째 테스트 할 때는 이런 걸 다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런 뭔가 설정이 나름대로 있었네요. 딱 8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돈을 가치 있게 써서 부디 연봉보다 많은 덕을 제주도에 쌓아주세요. 실패하면 세상은 멸망합니다. 부디 한라산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를.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제주 할망이 가슴을 부각하는 의상을 입고 있는 게 못마땅하네요.
깨어나서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다. 마을로 내려가서 밥을 먹자. 어느 쪽이 더 제주도에 이로울까? 제주도 호텔 레스토랑에서 흑돼지 스테이크, 제주도 로컬 나물로 만든 나물밥. 사실 저는 나물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요즘에 채소를 좀 먹어보자 하고 있기 때문에 나물밥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나니 커피가 너무 땡긴다. 저는 커피 별로 안 땡길 것 같긴 한데 청년 장애인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커피, 주변 상권 먹여 살리는 유명 핫플레이스 카페. 일단 저는 핫플레이스, 너무 복잡한 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청년 장애인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커피. 이제 좀 살 것 같은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진다. 얼른 우산을 사야겠어. 어르신이 주인장인 노포에서 비닐 우산 사기, 선물 가게에서 업사이클링 우산 사기. 업사이클링으로 가자. 비를 피하느라 열심히 걸었더니 목이 마르네? 물은 어떻게 구하지? 플라스틱 최소화하는 프랜차이즈 카페에 비치된 물. 판매액 일부로 장학생을 돕는 제주도 천연 지하수 생수. 이거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플라스틱을 최소화하는 프랜차이즈 카페에 비치된 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카페에 비치된 다회용 컵으로 물을 먹고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회용이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제주도 천연 지하수 생수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품이 소비가 되는 건데, 근데 저라면 다회 용기를 쓰는 카페에 비치된 물을 마실 것 같습니다. 휴, 본격적으로 세상을 구할 쇼핑을 하러 가볼까? 제주도민이 가장 많이 일하는 대형 쇼핑몰, 지역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로컬마트. 저는 로컬마트. 쇼핑을 가니 놀랍게도 지인이 있다. 나만 소환된 게 아니었다니. 한잔하며 이것저것 물어봐야겠다. 제주도 원료로 제주도민이 만든 전통주. 제일 비싼 프랑스산 샴페인. 저는 굳이 술을 마셔야 된다면 저는 전통주 쪽을 평소에도 그렇게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얘기 나누다 보니 어느덧 출출하다. 안주거리를 사볼까? 제주 녹차밭 보유업체에서 만든 녹차과자, 제주 유기농 감귤이 들어간 전통 과질. 저는 녹차보다는 감귤을 좋아합니다. 실수로 술을 지인의 옷에 쏟았다. 당장 닦을 것이 필요해. 유기농 면으로 만든 손수건, 대나무 펄프로 만든 휴지. 사실 실제의 저라면 휴지로 닦을 것 같거든요. 보통 카페나 음식점에서 휴지가 제공이 되고 있고 손수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땀을 닦으려고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걸로 술을 닦으면 제가 이제 땀을 닦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단 이건 이 세계로 날아가서 두 개의 선택지가 눈앞에 있다라는 가정하에 생각을 하면 손수건으로 닦을 것 같아요. 이 손수건이 내 땀을 닦는 손수건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그냥 손수건과 휴지가 주어지면 손수건으로 닦겠다. 닦는 걸로 수습이 안 된다. 옷을 사러 가야겠어. 옷을 사야 되나? 일단 그냥 현실 세계에 저는 어지간하면 뭔가 새로 사지 않아요. 그냥 좀 빨아가지고 입고 하는데 어쨌든 이 세계라고 상상을 하는 거니까요. 어딘가 정이 가는 업사이클 샵. 로컬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작은 옷가게. 그러면 업사이클 샵을 가야 되겠죠? 히미스타님, 제주도에서 소비로 잘 연명했군요. 이제 덕을 얼마나 쌓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과연 세계의 운명은? 보물상자 터치. 성공이군요. 당신의 소비가 이렇게 많은 가치를 만든답니다. 상으로 가치를 만드는 일자리를 내리죠. 마음껏 제2의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세요. 이게 플러스 얼마냐 이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20억을 제가 창출해냈네요. 가능성 점술사, 희망나래, 발달 장애인의 능력과 강점에 딱 맞는 일자리를 점지하는 이세계 점술사. 당신의 덕 이렇게 구성됩니다. 나물밥, 주 제주마미, 커피, 일배움터, 우산, 희망나래, 마트, 제주 이어도 지역 자활센터, 전통주, 주 파랑공장, 과질, 하효살롱 협동조합, 면손수건, 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 업사이클링 옷, 제주인 사회적 협동조합. 근데 제가 지금 이 테스트를 끝냈을 때는 희망나래가 나왔는데 제가 트위터에서 처음 이 테스트를 보고 했을 때에는 하효살롱 협동조합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제가 뭐 또 선택을 다르게 했나 봐요. 이게 뭔데를 한번 눌러볼까? 이게 뭔데를 누르면 인스타그램에 이세계 제주도로 연결이 되고
이 세계 제주도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사회 성과 인센티브 이야기해서 뭐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네요. 이거 내가 아예 다른 거를 선택을 하면 완전 반대로 선택을 한번 해볼까? 다시 해볼게요. 스테이크, 핫플레이스, 비닐우산, 생수, 대형 쇼핑몰, 샴페인, 녹차과자, 휴지, 옷가게. 제가 아까 선택했던 것들하고 완전 반대로 선택을 해봤거든요. 빰빠밤. 마이너스 5억. 젠장 실패했잖아. 역시 육지 직장인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었어. 아, 한라산이 폭발한다. 히미스타는 소비로 제주도의 덕을 충분히 쌓지 못했다. 결국 세계는 완전히 멸망했다. 하지만 이곳은 무한 회귀의 공간. 기회는 계속 주어진다. 어허, 그렇군요. 배드 엔딩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인터넷 테스트까지 간만에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게 날씨 탓도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난주가 날씨가 되게 전체적으로 좀 꾸물꾸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좀 너무 힘든 한 주였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는 컨디션이 조금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간만에 또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조각님들한테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힘이야 솟아라 파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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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podcaster_heemistar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